주택의 구입 시기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집값이 아무리 비싸고 대출이 안 나오더라도 사야 하는 상황이 있기 마련이죠.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실 분들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올해 초 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하나로 합친 특례 보금자리론이 출시됐습니다. 1년간 한시적 운영으로 시장에 총 40조 원 규모로 풀린다고 했죠. 보금자리론 조건에 해당되는 우대형과 적격대출 조건에 해당되는 일반형이 있습니다. 우대형은 당초 계획대로 내년 1월까지는 접수를 받는다고 했는데 일반형은 9월 27일부터 접수가 중단된다고 합니다. 일반형 특례 보금자리론이 중단된 이유와 앞으로 대출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꿀팁까지 함께 알아보시죠. 특례 보금자리론은 출시되자마자 수십조의 대출 신청이 들어갈 만큼 인기가 많았는데요. 이처럼 인기가 많은 특례 보금자리론이 중단되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는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도 경기 침체를 막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분양으로 수익을 내는 건설사들과 건설사의 자재를 납품하는 작은 기업, 건설사들에게 대출을 해준 금융사 등 우리나라 부동산에는 참 많은 것들이 얽혀 있습니다. 부동산이 폭락하면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건설사들은 건물을 짓지 않게 되겠죠? 자재를 납품하는 작은 기업부터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건설사에 다니는 사람들 모두 일자리를 잃거나 수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건설사가 부도가 난다면 대출을 해준 금융사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겠죠? 이처럼 부동산 폭락에 따라 사람들의 소득이 줄어들면 소비도 줄어들어 경기 침체가 오기 때문에 부동산이 폭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항상 큰 숙제였습니다. 작년 말부터 거래량이 확 줄어들면서 부동산 시장의 빠른 가격 조정과 하락이 이어지자 부동산 폭락과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특례 보금자리론을 출시합니다.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했고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은 거래량도 늘고 내려가던 가격도 멈췄습니다. 거기에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도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이처럼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게 되면 경기 침체도 멈추고 살아나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기 침체는 부동산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발생한 게 아닙니다. 다양한 이유로 경기 침체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회복하더라도 경기 침체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당연히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부동산 시장에 계속해서 자금을 투입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특례 보금자리론 자금을 확보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은 정부에서 진행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정부도 자금이 있어야 대출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금 조달을 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주로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중국 리스크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채권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즉 채권을 발행해도 사는 사람이 없다 보니 판매가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채권이 팔리지 않아 자금 조달이 어렵다면 채권 금리를 높여서 팔면 되는 게 아닐까요? 채권 금리를 높여서 팔면 그래도 사려는 사람이 있을 테니 어떻게든 자금 조달은 될 겁니다. 이럴 경우 동일하게 채권을 판매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시중은행들도 채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면 대출 금리도 따라서 올라갑니다. 현재 심각한 가계부채로 대출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상황인데 정부의 자금 조달 때문에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가 올라간다? 말이 안 되겠죠. 현재 상황은 채권이 잘 팔리지 않아 자금 조달이 어렵고 채권 금리를 올려서 팔기에는 국내 대출 금리 상승에 따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특례 보금자리론 을 계속해서 공급할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가계부채 증가의 대부분이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심각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그럴까요? GDP 대비 총 가계부채 비율은 156.8%로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빼면 104%로 OECD 국가 중 4위에 해당하는 수치인데요. 현재 상황은 쉽게 말해 버는 소득으로는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로 소득을 증가시키거나 대출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억제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양질의 일자리는 금방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하나, 대출을 더 이상 못 받도록 억제를 해야 하는 거겠죠? 하지만 소득 제한이 없는 특례 보금자리론을 출시하면서 오히려 젊은 세대들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로 인해 증가하지 않던 가계부채가 급속도로 늘어나게 돼버린 거죠. 가계부채를 줄이고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가계부채를 늘려버리는 역할을 특례 보금자리론이 하고 있는 겁니다. 늘어가는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정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특례 보금자리론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이 중단된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적인 3가지 이유로 인해서 특례 보금자리론은 내년 1월까지 운영한다는 방침을 철회하고 일반형은 전면적 중단을 결정하게 됩니다. 주택의 구입 시기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집값이 아무리 비싸고 대출이 안 나오더라도 사야 하는 상황이 있기 마련이죠.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실 분들은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고정금리를 이용하세요.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5.5%, 한국 기준금리는 3.5%로 2% 차이가 납니다. 역대 가장 큰 차이인데요. 미국은 언제든지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한국과의 기준금리 차이가 더 벌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도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되겠죠. 기준금리가 올라갈 경우 시중 대출금리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금리가 따라 올라갈 수 있는 변동금리보다는 현재 시기에서는 안정적인 고정금리로 가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두 번째, 연말보다는 연초가 좋습니다. 연말이 되면 대출 총량제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금융사가 늘어납니다. 매년 연말이 될수록 실적을 채운 금융사들은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고 실적을 채우지 못한 금융사들만 주택담보대출을 진행하고는 했었는데요. 이럴 경우 경쟁 금융사들이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금리 조건이 안 좋아지거나 대출 총량제로 원하는 대출 한도를 다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연초가 되면 대부분의 금융사가 새롭게 대출 영업을 재개하면서 다양한 금융사에 많은 상품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연말보다는 연초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기에는 조금 더 좋은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모든 금융사를 비교해보려면 대출 비교 사이트를 이용하자. 아직도 주택담보대출을 주거래은행에서만 받으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물건을 사려면 이마트도 가보고 홈플러스도 가보고 코스트코도 가보고 더 나아가서 쿠팡도 한번 검색해보고 결정하시잖아요. 대출 금액이 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금리 차이가 0.2에서 0.3%만 나더라도 이자 차이는 몇십만 원씩 나게 됩니다. 주거래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 단위조합, 보험사 등 다양한 금융사를 비교해보고 가장 좋은 조건의 금융사를 통해서 주택담보대출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업무를 보면서 일일이 다 알아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죠.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을 해보셔도 토스나 핀다 등 대출 비교를 해주는 곳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비교에서는 뱅크몰이 1등인 거 알고 계시죠? 제휴 금융사만 무려 176곳,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할 때는 뱅크몰에서 꼭 비교해보세요. 오늘은 특례 보금자리론 중단 이유와 앞으로 대출을 받을 때 꿀팁 3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특례 보금자리론 일반형은 중단이 되었지만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 이하 및 주택가격 6억 원 이하가 신청할 수 있는 우대형은 내년 1월까지 계속해서 접수를 합니다. 해당 조건에 되시는 분들은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진행을 하시고 해당이 안 된다면 뱅크몰에서 주택담보대출 비교해서 조건이 좋은 은행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죠? 오늘도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